안녕하세요, 박민수 박사입니다. 오늘은 겨울철 날씨가 추워질 때 갑자기 하면 데미지, 즉 몸에 손상이 서서히 누적되는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세 달이 1년을 좌우한다는 부제를 달고 있는데요. 제가 이 행동들이 데미지가 서서히 누적되는 행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겨울철은 날씨가 춥기 때문에 혈관 사고로 인해서 갑자기 잘못되는 행동을 주의하라,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오히려 위험한 것은 이런 과정들이 쌓이면서 몸의 노화가 촉진되고 질병들이 찾아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겨울철은 건강에 취약한 계절이다. 겨울철에 우리가 취약해진 이유는 겨울철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행동해서 그런 측면이 더 강합니다. 현대인의 문명적 삶, 도시화된 삶이 겨울철에 더욱더 취약한 체질로 점점 우리를 바꾸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인드의 전환, 생각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겨울철을 취약한 계절이 아니라 1년의 건강을 준비하는 계절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겨울철에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데미지가 서서히 누적되면서 우리의 건강이 점차 나빠지는 행동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갑자기 먹는 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당연히 살이 찔까봐 그러죠. 그래서 먹는 양을 줄입니다. 아침밥을 안 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평소에 잘 드시는 분들이 아침밥을 갑자기 안 먹는다. 겨울철에 활동량이 줄어들고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살이 찌니까 먹는 양을 갑자기 줄인다. 그리고 아침 시간에 또 늦게 기상하면서 아침밥 못 드시고 오신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먹는 양을 갑자기 줄여도 크게 데미지를 안 받는 사람이 있지만 중년 이후 그리고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데미지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지 기초대사량과 체온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유지하고 식사에 대한 조절력이 늡니다. 그리고 근육량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체온을 조절하는데도 음식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갑자기 먹는 양을 줄이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서 가식과 폭식을 오히려 유발할 수 있어요. 몰아서 먹게 된다는 거죠. 특히 밤에 그렇겠죠. 근육량이 감소하고 체온 조절에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겨울철에 갑자기 체온 조절이 안 되고 손발이 더 차갑다, 갑자기 먹는 양을 줄이지 않았는지 반드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체중이 느는 것 때문에 식사량을 줄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운동량을 늘려야죠. 적절하게 운동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밖에 나가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내 생활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서 운동량이 줄어듭니다.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추위에 굴복한 거죠. 실내에서 운동하십시오. 실내를 운동장으로 만드십시오. 그래서 집에서, 사무실에서 스트레칭 하시고 틈날 때마다 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량을 무턱대고 줄이는 것보다는 한 끼 식단을 조절해서 조금씩 줄이는 것입니다. 조금씩. 자기 식사량의 10%만 줄이십시오. 세 끼는 반드시 드시는 게 좋아요. 아예 아침을 안 먹고 점심과 저녁에 몰아 드시게 되면 기초대사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 근육이 빠집니다. 살이 찌는 게 전 걱정이라고 한다면 10%만 줄이는 게 좋고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사량을 줄이지 않아도 됩니다. 먹는 음식의 종류를 바꾸는 거죠. 단백질과 채소, 식이섬유의 양을 늘리십시오. 탄수화물을 조금 줄여주시고요. 오히려 식사를 규칙적으로 세 끼를 제대로 드시지 않으면 간식을 많이 먹거나 폭발되는 식욕으로 야식을 먹어서 체중 조절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쉬운 길을 선택하려고 말고 전공법을 택하십시오. 운동량을 조금 더 늘리고 드시는 거는 그대로 하시거나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처럼 거꾸로 식사법을 하되 약간 출출한 것처럼 우리 건강하게 먹기에 본연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수분 섭취량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죠. 아무래도 이제 겨울철에는 여름에 비해서 땀을 적게 흘리기 때문에 수분 섭취량을 갑자기 줄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화장실 가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겨울철은 더 건조해지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수분량을 줄이게 되면 안구 건조증, 피부 건조증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분 섭취량은 오히려 정상적으로 유지하시거나 조금 더 늘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갑자기 기상시간이 늦추어지는 겁니다. 날씨가 춥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허둥지둥 나가게 됩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허둥지둥 나가게 되면 바로 찬바람이 세겠죠. 심장이나 혈관에 부담이 옵니다. 더불어 겨울철에는 우리 근육이라든지 세포들이 좀 더 이렇게 경직이 되어 있거든요. 갑자기 일어나서 활동하다 보면 근육이 삔다든지 관절에도 무리가 오기 쉽습니다. 따라서 기상시간은 일정하게 해주시려고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팁을 드리자면 일어나서 침대에서 스트레칭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운동을 침대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몸이 개운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일어나는 시간이 오히려 기다려집니다. 일어나면 내 몸에 좋은 일을 한다, 이런 루틴이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즐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물 한 잔,
드시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위험한 게 있어요. 모든 분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운동량을 갑자기 늘리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 채널 보는 건강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겨울철에 운동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운동을 안 하는 게 훨씬 더 위험하죠. 반드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내 운동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체중이 좀 늘어나고 이러니까 뭔가 부담감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운동량을 늘리는 것은 심혈관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또 밖에서 해야 된다 강박관념 있잖아요. 운동을 갑자기 하시더라도 실내에서 따뜻한 공간에서 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수 있는데 옷을 주섬주섬 건네입고 바로 차가운 바람이 나가게 되면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높아지면서 심장과 혈관에 굉장히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몸이 경직된 상태에서 운동량을 갑자기 늘리는 것은 부상의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운동을 안 하는 것은 더 위험하다. 하지만 운동량을 갑자기 늘리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하시던데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운동을 안 하신 분들 겨울철에 운동을 시작하시면 좋죠. 근데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운동을 하시던 분이 갑자기 운동량을 더 늘리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하시는 루틴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샤워나 목욕 시간이 길어지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더 오랜 시간 동안 샤워를 하거나 목욕탕에 몸을 담그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찬 공기 속에서 몸이 긴장한 상태에서 너무 뜨거운 물은 순간적으로 혈액순환에 무리를 줄 수 있고요. 또 오랜 시간 동안 샤워를 하거나 목욕이 길어지게 되면 피부가 건조해지죠. 피부의 각질층, 유분층이 망가지면서 피부 건조증이 심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이 떨어지고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피부의 노화가 촉진되는 거죠. 목욕이나 샤워는 3에서 5분 탕에 담그고 수건으로 가볍게 톡톡 틀고 한 다음에는 바로 3분 안에 보습크림을 발라주는 게 중요합니다. 겨울철에 건조해지는 피부, 안구 건조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분 섭취를 늘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실내 난방을 높이는 것도 위험합니다. 실내의 온도차가 지나치게 크게 되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굉장히 무리하게 되죠. 밖에 나갈 때마다 급격한 신체 변화를 겪기 때문에 우리 몸에 가해지는 데미지가 점점 더 커지게 되고 혈관의 변동성도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난방을 너무 높이다 보면 실내가 더 건조해지겠죠. 습도가 너무 낮으면 안 됩니다. 습도는 40에서 60%를 유지하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가습기,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해 주십시오. 실내 난방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은연중에 저지르는 실수가 있죠. 난방을 유지하기 위해서 환기를 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실내 독성 물질, 미세먼지가 많이 쌓이게 되는 거죠. 겨울철 환기는 오히려 더 필수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런 체온 변화를 유발하는 것도 굉장히 해로울 수 있습니다. 매우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매우 차가운 곳에서 뜨거운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뇌졸중, 심근경색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죠. 특히 사우나나 찜질 후에 갑자기 밖으로 나가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사우나나 찜질을 하고 난 다음에는 실내에서 상당 시간 머무르면서 체온 조절, 혈관 순환에 적응력 시간을 둔 다음에 실외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겨울철을 즐기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좀 더 자연에서 가까운 삶을 사셔야죠. 낮낮 밤밤, 제가 말씀드리죠. 낮은 낮답게 밤은 밤답게 하듯이 하하 동동. 여름은 여름답게, 겨울은 겨울답게 지내는 노력을 하시면 좋습니다. 겨울철이라고 루틴을 망가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운동의 루틴, 잠의 루틴, 그리고 식사의 루틴을 그대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루틴에 충실하면 우리의 생활이 그만큼 더 잘 조직화됩니다. 겨울을 즐기되 부상과 사고를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겨울을 즐기면서 1년 건강을 잘 준비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